식사들 하셨습니까? 이것은 얼마니? 이것이 채널? 이것은 히말라야 아침. 예, 이제 강성범 TV의 고정 광고주가 되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이것이요, 이 한 박스에 이것이 5박스가 5곽이 들어가 있는데요. 뭐랄까, 밀크시스를 주 원료로 해갖고 만든 인도에서 매우 유명하다고 하는 내추럴 리메디스 회사인가 그거하고 합작을 해서 만든 것인데요. 대기업 다니시던 분이 거기서 출장 근무를 하다가 이 밀크시슬의 매력에 빠져갖고 그 회사 그만두고 여기에 꽂혀갖고 만든 제품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에 특화된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것이요, 효능을 느껴보시려면은 그 술을 잔뜩 먹어보면 돼요. 요즘 그 시간 9시에 맞추시려고 급하게 막 퍼붓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럴 때 요거 이제 그 비포, 애프터 일하고 있는데 술 먹기 전에 하나, 술 먹은 다음에 하나 이렇게 드시면 되고요. 그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은요, 나 어제 술 먹었는데 왜 몸이 괜찮지? 아무렇지도 않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몸이 멀쩡해요. 해장국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몸으로 느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재구매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이 대표님이 업이 되셔 있는데요, 가격이 좀 부담된다는 분들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가격 인하를 또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한 박스에 25,000원씩 팔던 것을 2만원 한 박스에요, 5만원에 5박스, 한 박스에 10,000원꼴로 가격 엄청나게 할인을 결정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접근성이 더 좋아졌죠. 히말라야 아침 검색창에 쳐보시던가 댓글 메뉴에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거기 클릭하고 들어오셔갖고 살펴보시고 구매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끝. 안경이 좀 뭐랄까 좀 꺼벙해 보이죠? 예, 벗고 하겠습니다. 자, 럭셔리 칼럼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안혜리씨 사과 안 하실 거죠? 그러면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안혜리의 시선이란 칼럼이 아주 며칠 동안 장안에 화제가 되었죠. 제목 조민의 신의 한수라는 칼럼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왜곡과 부풀리기 확증 편향의 최고봉을 찍어버린 칼럼이었죠. 그야말로 기자들을 꿈꾸는 젊은이들의 반면 교사의 교과서로 삼아야 할 만한 시대의 칼럼이었습니다. 요 내용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어쩌다가 안혜리 씨란 분은 이 지경이 되었을까를 우리가 보고 가야겠죠. 이럴 수밖에 없었던 배경과 그의 철학을 이해를 해보면요, 안혜리 씨가 도대체 왜 이러는지 이해가 되니까요. 자, 봐봅시다. 안혜리 중앙일보 논설위원이시죠. 젊은 분이신 것 같은데 일찍 논설위원이 되셨어요. 간부가 되셨습니다. 능력이 아주 그냥 출중하신 모양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이분이 대대로 언론인 집안입니다.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언론인이셨죠. 근데 어찔까요? 다 조선일보를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언론인 집안이라고 하기에는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구한테요? 진짜 언론인들한테요. 권력에 빌붙어 갖고 자기 배 채우지 않은 언론인들한테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요. 안혜리 씨 아버지가요, 안병훈 씨라고 조선일보 부사장까지 지내신 분입니다. 어찌 보면 최고의 자리에 오르신 거죠. 왜? 조선일보 사장 자리는 정해진 성씨가 있으니까요. 반가 있지 않습니까? 안병훈 씨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자부하고 있는 7인회 요것의 멤버였다고 합니다. 김기춘 씨도 들어있고 막 그런 데죠. 그러니 그 멤버 출신이시니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린 이 촛불 정신이 얼마나 싫고 문재인 정부는 또 얼마나 밉겠습니까? 조선일보 오브 더 조선일보 분들이겠지요. 이러한 집안에서 자고 나라고 교육받고 맨날 그 얘기 듣고 자라난 혜리 씨, 그러다가 중앙일보에 들어간 안혜리 씨, 이분 어떤 분일까요? 이런 집안에서 자라난 젊은이, 보통의 드라마에서는 이런 대사가 나올 수 있죠. 전 아빠가 창피해요. 전 진정한 언론인이 될 거예요 하면서 박차고 나가는 모습을 상상하겠지만 그럴 리가요. 더
세요. 뭐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버지보다 더 센 것 같습니다. 그간 쓰신 칼럼을 보면요, 그 답이 나와요. 볼까요? 구독. 제목이 이랬습니다. 민주화 운동 자녀에게 대입 특혜 준다고? 내용을 보고요, 제 눈을 의심을 했습니다. 40년 전에 돌 좀 던졌다고 대체 왜 그 자녀까지 대입해서 배려를 받아야 하나? 야, 욕하면 안 되죠. 안 되죠. 예. 고품격 럭셔리 칼럼에서 욕을 해보면 안 되죠. 그러고 생각해보면 이분 입장에선 이게 맞죠. 이 나라가 민주화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 집안은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닐 테니까요. 미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 줍시다. 근데요, 혜리 씨, 그들이 민주화를 위해 던진 건요, 돌뿐만이 아니고 자기 인생, 자기 미래, 자기 목숨까지 던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당신의 할아버지와 부모님이 다닌 신문사에서 폭도로 몰고 간첩으로 엮어갖고 몹쓸 짓 하는데 큰 공을 세웠어요. 그러니 사죄는 못할지언정 혜리 씨가 그렇게 함부로 갖고 노실 만한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실 안에서만 그런 얘기하세요. 밖에서 그런 얘기하고 다녔다가는요, 저 맞아요. 다음, 안혜리의 시선, 닥치고 반일이라는 우민화 정책. 정부가 닥치고 반일하라면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었답니다. 그러면서 유럽은 일본을 사랑한대요. 경외하기까지 한답니다. 혜리 씨, 일본이 유럽 쳐들어간 적 있어요? 유럽 사람들 노예처럼 부려먹은 적 있습니까? 일본이 유럽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고 어린 유럽 여성들 잡아다가 놀이개로 쓴 적 있냐고요? 혹시 조선일보가 천황폐화 만세 했듯이 혜리 씨도 일본이 우리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뭐 할 말이 없죠. 구독. 혹시 민주화 운동 하신 분들이 돌이나 던졌다고 생각하듯이 독립운동 하신 분들도 도시락이나 던졌던 분들로 생각하세요? 예? 끼요 팥쥐 같은 양반아. 참 생각 희한하게 하십니다. 정은경 청장도요, 발밑에 놓고 밟아버립니다. 안혜리의 시선, 정은경 청장은 과학을 말하라. 예. 정은경도 멱살 잡고 흔들어 버립니다. 누구한테 배운 건지 몰라도 참 대단하십니다. 정은경 청장이요,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치를 해왔대요. 아줌마, 정권의 입맛대로 했는데 이렇게 방역을 잘하고 잘 맡고 있다면요, 이 정권이 아주 잘한다는 얘기네요. 과학을 말하라고요? 말할 수 있죠. 과학대로 했으면요, 그냥 확 다 틀어막으면 끝나버리죠. 문제 해결되죠. 그런데 왜 그랬습니까? 경제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결과 OECD에서도 경제적으로 가장 잘 버틴 나라가 된 것이죠. 얄미워서 그러십니까? 아버지 회사하고 본인 회사가 대박 날라면 방역이 개판이 나가지고 사람들 엄청 죽어나가고 해야 되는데 계속 막아내니까 열받죠. 왜? 그 마음도 이해를 합니다. 근데 칼럼에서 내내 정부와 정은경 청장이 국민 건강엔 관심 없는 듯이 얘기하는데요, 이런 얘기는요, 본인 다니는 회사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얘기를 해왔던 분입니다. 근데 근래 들어서요, 이분이 한 군데에 꽂히셨습니다. 어디요? 그렇죠, 조국 전 장관 가족에 꽂혀버렸습니다. 대충 찾아봐도요, 최근 이분 칼럼이 7개가 조국 가족을 씹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난리가 난 이 조민의 신의 한 수 이 칼럼 말고도요, 다른 7개의 제목만 말씀드리면 느낌이 나와요. 보세요. 박주신, 조민, 그들만 잘 사는 나라. 조국 장관님 승승장구 하십시오. 정경심 얼굴 사진이 언론에 남긴 숙제, 모자이크하지 말라 이거예요. 정경심이 새삼 일깨운 인생의 교훈. 조국 수석님 고맙습니다. 조국 딸이 계속 드럼을 쳤더라면, 아줌마,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한쪽 얘기만 계속 한 가지 얘기만 계속 칼럼에 써도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 뭐라고 안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단하신 분이라서 아줌마는 그 회사에서도 못 건드려요. 어떻게 아내리의 시선은 한 곳에만 이렇게 꽂아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내용들을 쭉 훑어보면은요, 모조리 조롱과 비난이 넘쳐 흘러요. 무섭고 잔인하기까지 합니다. 일일이 이것을 다 얘기를 하면 오늘 책 한 권이 나와 보니까 생략하고, 이번에 그 조민의 신의 한 수라는 칼럼이 공분을 산 것은요, 내용이 치졸하고 잔인해서이기도 하지만요, 파렴치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누구한테 감히 이런 얘기를 하는가라는 것이죠. 본인의 집안 내력과 본인이 내뱉은 말이 새롭게 알려지면서 이제 본인이 조롱의 대상이 된 것이죠. 집안 얘기야 그 앞에서 얘기를 했고, 본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입사할 당시겠죠. 너무나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른 지원자들과 모든 면에서 점수가 비슷했다면 아버지가 기절하는 것이 플러스가 됐을 수도 있겠다. 조민 씨가 이런 얘기를 했다면 혜리 씨한테 갈기갈기 찢겼겠죠. 하는 거 보니까 뭐 난리를 쳤을 겁니다. 이 말이요, 본인이 하신 이 말이 적폐들의 뻔뻔함이 아니라면요, 본인이 월등한 점수를 맞았다는 뜻입니까? 그러면 증명할 수 있나요? 중앙일보한테 점수 좀 줘보시오 하면 줍니까? 조민 씨와 똑같은 방법으로 혜리 씨를 파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마어마하겠죠. 그렇게 못한다는 걸 아니까 세월도 지났고 중앙일보, 조선일보가 그런 것을 내줄 리도 없고 하니까 이렇게 뻔뻔하고 당당하고 잔인하고 가열차게 조민 씨를 도마에 올려놓고서 가진 방법으로 요리를 하시는 것이겠지요. 정말 가래 끓어버리죠. 자, 그럼 그 희대의 칼럼을 한번 봅시다. 조민우 신의 한 수 첫 문장부터 기가 막혀버립니다. 요즘 의사들의 최대 관심사는 조민 씨의 인턴병원 선택이 아닐까 싶다. 아니에요. 의사들 바빠요. 그렇게 할 일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어떤 의사한테 물어봤길래 이런 말을 합니까? 물어보기는 했습니까? 조민 씨 씹어대는 의사들 말만 조선일보랑 중앙일보랑 헤드라인에 이렇게 실어주다 보니까 모든 의사들이 그런 인간들인 줄 아는 모양인데요. 세상을 좀 넓게 보십시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이 세상의 전부는 아니니까요. 조 씨의 관심 과목이 피부과로 알려지자 주요 대학병원 피부과 교수들이 긴장했다. 어느 대학 어느 피부과 교수가 이렇게 긴장을 하셨답니까? 조민 씨 들어올까봐 긴장까지 하셨대요. 누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출처를 좀 밝히세요. 그러고 조민 씨 들어오면 교수가 긴장을 한다고요? 조민 씨가 무슨 해충입니까?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혜리씨? 이게 그 어린 친구한테 나이살이나 먹은 양반이 허실짓거립니까? 예끼요, 잔인한 양반아. 본인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그 스멜이 슬슬슬 나오는데 어떻게 남한테는 이렇게 잔인하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면서 뜻밖의 움직임이 포착됐다. 기어이 조민이 신의 한 수를 찾아냈다. 문 대통령 부부와 가깝다고 알려진 원장이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이다. 조 씨의 합격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일단 떨어졌죠. 예, 혜리 씨 덕입니다. 안혜리 씨가 그렇게 집요하게 쫓아다닌 덕에 떨어졌습니다. 좋으시겠습니다. 만족하세요? 문재인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원장이라서 합격이 기정사실이라고요. 혜리 씨가 중앙일보에 들어가던 거기 합격하던 시절에는 이런 것이 너무나 당연했나 보죠. 그러고 대통령과 가까우면 붙어요. 대통령이 그렇게 우습게 보이십니까? 대통령이 그럴 사람으로 보이시냐고요. 조선과 동아일보는 대통령이 그런 사람으로 보이게 하려고 부단히 애를 써왔죠. 근데 답이 안 보이시죠? 그 마음 이해합니다. 그러고 당신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쫓아다니는 마당에 대통령이 병원장한테 그 조민 씨가 지원을 할 테니까요, 잘 좀 봐주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이랬다고요? 아줌마 적당히 합시다. 논설위원 정도 되시는 분이라면요,
이러시니까 논설위원이 어떻게 된 건지도 의심스러운 눈초리들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또 악의적으로 자기 뇌피셜을 섞어갖고 비하를 합니다. 조민 씨가 진짜 의사로 인정받기 위한 걸까? 아닐 것이다. 피부과 개원을 원한다면 더없이 좋은 병원이라는 얘기다. 여기에 안혜리 씨를 그대로 대입시켜 볼까요? 안혜리 씨가 진짜 기자로 인정받기 위해 중앙일보로 간 걸까? 아버지 덕으로 합격하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 중앙일보라는 얘기다. 어때요? 기분 나쁘세요? 조민 씨도 기분 나쁠 거예요. 아니 피부과 지원한 적도 없는데 뇌피셜 쓰셨으니까 저도 뇌피셜을 쓴 겁니다. 당신은 그래도 되고 저는 그러면 안 돼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눈, 코, 입 똑같아요. 물론 제 코가 좀 작기는 하지만 아무튼 구성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썩은 언론인의 전매 특허 나옵니다. 왜곡하고 부풀려 불기. 해당 병원에서 느닷없이 피부과 정원 1명을 더 늘렸다라고 얘기를 하죠. 알고 보니까 요거 작년 가을에 결정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안혜리의 시선으로는요, 의사시험을 보기도 전에 탑5에 들지 않는 병원에 무슨 과를 지원할지도 얘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과 친한 원장이 있는 병원이라서 자리를 마련했다. 이겁니다. 예지력이 쩔어불죠. 정말로 가래 끓어불죠.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나경원 씨 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대학에 자리를 마련하려고 거기다가 그 대학에 입시 전형을 만들 정도였습니다. 그때 딱 뽑고서 그 이후로는 그 전형으로 뽑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리 씨는 이런 것은 이해를 하시겠네요. 충분히 이해하시겠네요. 보니까 그 누구요? 정유라 씨도 측은하게 생각을 하시던데. 안혜리의 시선을 보니까 정말로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러시겠죠? 예, 그러세요. 근데요, 제가 한 가지만 제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치한다고 나오지 말아 주십시오. 아니 국힘당이라면 혜리 씨를 뽑아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가는요, 정말로 가족 파헤치는 언론인 출신 곽상도 더하기 조수진, 이런 초대형 정치인이 탄생할 것 같습니다. 더하기가 아니겠구나. 곽상도 곱하기 조수진이 생겨날 것 같아요. 음미 생각만 해도 마치겠습니다. 칼럼다워야 칼럼이지. 식사쇼!